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이해한다, 귀류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직접 증명이 곤란할 때는 대우 명제를 증명한다. 참 명심합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 not Q면 not P다도 참이라고 앞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P면 Q에다가 참이면 그 진리집합 포함관계에서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죠. 자, 그럼 not Q의 그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까? Q의 여집합이죠. 그쵸? not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P의 여집합이죠. 요 사이에도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Q 속에 P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Q의 여집합은 요 부분이죠.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마음속에 B꿈을 그어보세요. 어때요? 그렇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된다. 왜? 가정 not Q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증명이 됐네요. 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P면 Q에다가 거짓이면 그 대우명제도 거짓이다. 이것도 배웠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또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P면 Q에다가 거짓이면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P하고 Q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이 상태에서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마음속에 그려봐요. 요 두 개의 포함관계가 성립합니까? 아니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not Q이면 not P다. 요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증명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즉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이기 때문에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곤란하다고 한다면 그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요 명제를 증명하라 이겁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즉 n제곱이 짝수이다. 요 가정한 상태에서 n이 짝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요거의 대우명제 뭡니까? 대우명제. n이 자연수일 때, 자 결론 부정한 게 뭐예요? n도 짝수이다. 이걸 부정하면 뭐가 돼요? n이 홀수이다가 되죠. 짝수의 반대는 홀수죠. n제곱이 짝수이다 부정하면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n이 자연수일 때는 왜 부정 안 해요? 요거는 전제, 대전제이기 때문에 대전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대전제,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n이 자연수일 때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건 증명하기가 한결 수월하겠죠. 자, n이 홀수이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놨습니까? 2k-1로 놨죠. k는 자연수. 그러면 n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홀수가 된다라는 것을 앞의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n은 모든 홀수입니다. 자, 이걸 제곱했어요. 왜? n제곱이 홀수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 n제곱이 홀수라는 거. 자, 그럼 n제곱 2k-1에 제곱을 했어요. 전개합니다.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여기를 2로 묶어주면요 2배에 2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묶을 수 있죠. 1은 그대로 있고요. 어떻습니까? 2k제곱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k제곱 마이너스 2k도 자연수가 맞습니다. 어떤 자연수에다 2를 곱했기 때문에 요건 뭐예요? 2의 배수죠. 2의 배수는 짝수입니다. 짝수에다가 2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되죠. 자, 2배의 2k제곱 마이너스 2k 요것이 짝수이므로 짝수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n제곱은 뭐가 된다? 홀수이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명제를 증명한 게 아니라 그거의 대우명제를 증명했어요. 왜? 어떤 명제와 그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우명제를 증명하는 것이 곧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증명법에는요, 직접증명법하고 간접증명법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직접증명법은 뭐냐면 명제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봅시다. 이때의 가정 P에서 직접 결론 Q를 이끌어내는 증명법, 이걸 직접증명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증명법은 대부분 다 직접증명법이에요. 하지만 간접증명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증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죠. 즉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든가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배웠죠.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곤란할 때 그 대우 명제를 증명한다. 오히려 어떤 명제 증명하기 곤란한데 그 대우 명제는 증명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간간히 써먹고요. 기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결론을 부정해서, 즉 Q를 부정하는 거죠. 결론을 부정해서 해서 가정 또는 이미 참으로 알려진 사실의 모순이 됨을 보임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법이다. 좀 어렵죠? 결론을 부정해서, 그렇죠? 결론 Q를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된다거나 어떤 수학적인 사실의 모순이 된다는 걸 보이면 증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P면 Q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 명제야. 이 참인 명제인데 부정하면, 참인 명제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죠. 그럼 거짓인 명제는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모순이 발생되죠. 참인 명제는 모순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짓인 명제는 모순이 꼭 반드시 발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하면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봅시다.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뭐를 이용해서? 기류법을 이용해서. 자, 루트 2가 직접적으로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간접적으로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하라고 했죠. 명제를 부정하라고 했습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즉 루트 2는 유리수다 이거죠.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이거죠. 명제 부정했습니다. 자, 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발견하면 됩니까? 모순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 명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 것이 거짓인 명제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루트 2를 그러면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루트 2는 뭐라고 넣을 수 있어요?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는 왜 PQ는 서로 쓰인 자연수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도 정수에 포함이 되죠. 이 P하고 Q를 자연수라고 범위를 좁혀서 놓고서 하더라도 모순 발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PQ를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양변에 Q를 곱하고요. 양변 제곱해서 2하고 Q 제곱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P하고 Q가 자연수라는 사실에 초점 맞춰야 돼요. 자연수 제곱한 거예요. P제곱 Q제곱은 다 자연수를 제곱한 겁니다. 거기다 2를 곱했어요. 그럼 2Q제곱은 어떻습니까? 2Q제곱은 짝수죠. 2의 배수니까. 따라서 P제곱이 짝수죠. 그럼 P제곱이 짝수이면 이므로 P는 짝수이다. 아닌 것 같은데요. P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연수 제곱한 것이 짝수면 그 자연수 P는 짝수가 맞죠. 짝수가 아닌 홀수인가요? 짝수가 맞죠. 자, 따라서 짝수이기 때문에 P를 또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2K라고 놓을 수 있죠. K를 자연수라고 놓으면. 왜? 짝수는 2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2K, K에다 2를 곱한 수로 P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주어진 수 P씩 P제곱은 2Q제곱이다.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P제곱은 4K제곱이죠. 근데 이것은 2Q제곱하고 같습니다. 양변 2로 나눠주면요. Q제곱 뭐가 됩니까? 2K제곱이 되네요. 마찬가지예요. Q제곱이 2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Q는 뭐가 됩니까? 짝수이다. 그렇죠? Q제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Q도 짝수라는 것은 앞에서 P제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P는 짝수이다. 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Q는 짝수가 맞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모순이에요. 왜? P도 짝수고 Q도 짝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짝수인 두 수가 서로 소가 될 수 있나요? 서로 소라고 가정했죠. P와 Q가 서로 소라고 위에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모순이죠. 짝수끼리 서로 소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기류법에 의한 증명은요, 어떤 명제를 부정해서 모순을 발견하기만 하면 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쵸? 아니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이 참이에요. 이 참인데 요걸 거짓 저기 부정했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즉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요걸 부정하면 루트 2가 유리수이다. 이건 거짓이란 얘기죠. 이 거짓인 명제에서는 반드시 모순이 발견이 됩니다.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요거를 부정한 명제, 즉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이것은 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귀류법에 의한 증명법입니다. 자, 3단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과서에도 일부 다뤘는데 3단론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P면 Q라고 하는 요 명제가 참이란 뜻이죠. 화살표 밑에 밑줄 하나 더 그으면 이것이 참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P면 Q이다라고 하는 참인 명제가 있고요. Q이면 R이다가 하는 참인 명제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Q예요. Q는 요 명제에서 결론이죠. 하지만 요 명제에서는 뭐가 됩니까?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Q라고 하는 공통이 되는 조건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참인 명제는 뭐냐면 P면 R이다라고 하는 명제죠. 즉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라고 하는 명제도 반드시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3단론법이에요. 왜 그런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까요? P면 Q다가 참이니까 P가 Q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렇죠? Q면 R이다가 참이니까 Q의 진리집합 Q가 R의 진리집합 R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 당연히 P가 R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따라서 P의 진리집합이 R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니까 P면 R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참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겁니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서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3단론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이유는 사람이다. 참인 명제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면 왜 없어요? 이면. 자, 아이유는 할 때 요 는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면으로 바꿔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아이유 이면 사람이다. 그렇죠? 자, 전제 2가 있어요. 사람은 노래를 부를 줄 안다. 사람은 노래 부를 줄 알죠? 이것도 참인 명제죠. 요 은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이면으로 바꿀 수 있죠. 사람이면 노래를 부를 줄 안다. 괜찮죠? 자, 따라서 여기서 아이유가 위의 명제에서 P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람이다가 Q가 되겠죠.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R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노래를 부를 줄 안다. 이것이 R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참인 명제는 어떤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P면 R이다. 즉 아이유가 P죠. R이다가 뭡니까? 노래를 부를 줄 안다. 즉 아이유는 노래를 부를 줄 안다. 이 명제는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논법에 의해서 어떤 그 참인 명제를 만들어내는 요거를 3단 논법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자, 근데요. 3단 논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어떤 예냐면요. 잘못된 3단 논법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 전제 1. 아이유는 노래를 잘한다. 그렇죠? 아이유이면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전제 2.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목이 평균 이상은 길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노래를 잘한다. 이것이 결론이죠. 근데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가정이 됐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두 개의 전제를 통해서 참인 명제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어떤 참인 명제입니까? 그렇죠? 따라서 아이유는 목이 평균 이상으로 길다. 이런 참인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3단 논법에 의해서요. 근데 이건요. 그럴듯하지만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이유 목이 긴가요? 길진 않은 것 같아요. 평균 이상으로 긴가요? 자, 여기서 왜 그러냐면 전제 2를 봅시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목이 평균 이상이 길다. 이게 참인 명제입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목이 짧은 사람은 노래를 못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참인 명제라고 볼 수 없어요. 참인도 거짓도 아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2가 확실한 참인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 아이유는 목이 평균 이상이 길다. 요 명제도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전제 1, 전제 2 두 개의 전제 명제가요. 반드시 참인 명제에 이어야 한다는 거죠. 참이 아닌 명제를 전제로 하면요.
이와 같은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유는 목이 평균 이상으로 길다. 평균 이상으로 길다. 아시겠습니까?